안녕하세요. 한국남부발전은 근로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부발전의 도급사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이 위험성 평가와 관련하여 꼭 알아둬야 할 정보를 준비했으니 함께 살펴볼까요? 위험성 평가, 미리 알아두세요.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부상 혹은 질병 등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여 위험성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특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는 위험성의 중대성과 빈도, 그리고 근로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 또는 담당자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장의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안전보건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가끔은 특정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외부 기관의 컨설팅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해 다양한 근로자가 참여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 평가의 가장 최종적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남부발전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도급사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남부발전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경우 사업장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국남부발전은 작업 및 시설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등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 사업주의 경우는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받은 업무를 소속 근로자가 실행하기 때문에 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서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도급사업주와 수급사업주 모두 위험성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을 실시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면 각각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은 다양한 안전보건 조치의 의무를 부담하는 책임이 따르는데요. 도급인이 지정하고 지배, 관리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 위험 요인을 인지하고 관리 및 개선 등을 위해 통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위험성 평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도급인이 수급인을 위험성 평가에 참여시켜 자발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9월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위험성 평가 미실시에 대한 제재 조항을 신설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성 평가 전 과정의 근로자 대표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성 평가 결과도 근로자들과 공유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누락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위험성 평가가 어려우신가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험성 평가 교육 영상을 꼭 시청해주세요. 정부 정책부터 위험성 평가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위험성 평가 가이드에서는 절차별 핵심 내용을 짚어보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위험성 평가 필수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위험성 평가는 사전 준비, 유해,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평가 공유, 기록 및 보존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위험성 평가 사전 준비부터 해볼까요? 위험성 평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 기준을 정하고 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지, 누가 주도적으로 진행할지,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과거 사고 기록은 없는지 등을 위험성 평가 실시 전에 준비합니다. 하나, 우리 사업장의 기준 마련.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우리 사업장만의 규정을 작성합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 방침과 목표, 위험성 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 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다음 예시와 같이 살펴볼까요?
위험성 평가 담당자 지정. 위험성 평가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계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해 해당 작업을 잘 아는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 실시를 담당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외부 전문 기관의 교육을 수강하도록 하거나 사업장 자체적으로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과 실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 과정은 안전보건공단과 외부 전문기관에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실시한 위험성 평가 교육 결과는 일지로 기록합니다. 교육 일지에는 교육 내용, 교육 실시 사진 및 교육 자료, 참석자의 서명을 작성해야 합니다. 셋, 위험성 수준과 그 판단 기준의 마련. 위험성의 수준과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험성의 수준을 몇 단계로 나눌 것인지, 단계별 위험의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논의하여 미리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험성 수준 결정 방법은 세 번째 단계, 위험성 결정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넷, 기초자료 수집을 통한 현황 파악. 작업은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위험기계 기구, 과거 재해는 없는지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남부발전 공사감독자로부터 해당 작업과 관련된 기계 기구 사양서, MSDS, 공정흐름 및 작업환경 정보 등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받습니다. 제공받은 자료를 토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합니다. 위험성 평가 사전 준비 단계에 필요한 작성 서류를 꼭 기억하고 인지해주세요. 두 번째,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에서는 사업장 순회 점검, 근로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은 위험성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 중 하나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하나라도 놓치게 되면 위험성을 가늠해 볼 수도 없고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 대상에서도 누락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 유해 위험 요인과 위험성은 어떻게 다를까요? 유해 위험 요인은 부상을 입히거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인을 말합니다. 위험성은 유해 위험 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의 정도를 말합니다. 이 둘의 차이점으로 유해 위험 요인의 경우 기계, 기구, 물질, 작업 방식 등에 고유하게 속해 있어 고정되어 있지만 위험성은 개선 조치를 잘 시행하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사업장 순회 점검에 의한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근로자와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위험 요인에 대한 현재의 안전 보건 조치 상황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단계에서 필요한 작성 서류를 꼭 기억하고 인지해 주세요. 세 번째, 위험성 결정 단계입니다.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사전 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한국남부발전은 위험성 평가 방법 중 빈도, 강도법으로 위험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빈도, 강도법은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 요인을 먼저 꼼꼼하게 파악한 후에 해당 유해 위험 요인이 얼마나 위험한지 위험성의 빈도와 강도를 각각 가늠하여 그 둘을 곱한 수로 나타냅니다. 빈도는 유해 위험 요인에 얼마나 자주, 오래 노출되는지, 며칠에 한 번 아차 사고가 발생하는지 등을 고려하여 나타낸 숫자이며 강도는 위험 사고로 인해 누구에게 얼마나 큰 피해가 있었는지를 나타낸 숫자입니다. 예시와 같은 산출 기준은 위험성 평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미리 정해 놓아야 합니다. 빈도와 강도를 곱셈을 활용해 나타난 숫자가 곧 위험성의 크기를 나타내며 이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와 비교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5 곱하기 4 평가 방법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의 크기는
1에서부터 20까지의 숫자로 나타나게 되며 가지의 위험성 크기만을 허용 가능한 위험성으로 정해놓았다면 8에서 20까지 해당하는 위험성의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타난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대상으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단계입니다.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 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하나하나 위험성을 결정한 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수준의 위험성을 가진 유해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는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위험성을 낮추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험성 감소 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꼭 지켜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위험성 수준이 높은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감소 대책 마련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며 조치사항을 마련할 때에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고 법령에 규정된 대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본질적 대책, 위험 작업을 아예 폐지하거나 기계기구, 물질의 변경 또는 대체를 통해 위험을 본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합니다. 공학적 대책, 본질적 대책의 방법이 어렵다면 인터록, 안전장치, 방호문, 독소배기장치 설치 등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나 접근 가능성을 줄입니다. 관리적 대책, 남는 위험에 대해서는 작업 매뉴얼 정비, 출입금지 작업허가 제도 등 관리적 방법을 고려합니다. 개인보호구의 사용은 최종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실시 담당자를 지정하고 언제까지 실시가 완료되었는지를 점검합니다.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공정별로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감소대책 수립 시 이 규칙에 명시된 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책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5조에 따라 안전 난간과 안전덮개, 발판 등을 설치하고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의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코샤 가이드입니다. 코샤 가이드는 사업장에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을 기술한 자율적 안전보건 가이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강제적인 법률이 아닌 권고 기술 수준으로서 전문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재정 공포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법적 조치사항을 훨씬 쉽게 매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업종과 공정을 선택하면 해당 공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위험 요인과 그에 따른 관계법령 및 표준 감소 대책을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합니다. 초보자도 법령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시스템 내에서 제시하는 법적 근거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자료는 산업안전포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단계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며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는 다음 사항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록 및 보존 단계입니다. 위험성평가의 마지막 단계로 파악한 유해 위험 요인과 각 유해 위험 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해야 합니다. 위 사항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